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도차원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 경제까지 휘청이며 전남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남은 민선 7기 인구정책 분야 최대 현안인 청년 인구 유출 감소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남 청년 정책의 현 주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경기 침체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사실 대기업도 적고 많이 좀 불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전남 지역 상황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희 전라남도가 큰 대기업은 광양 쪽에 다 있죠. 네. GS칼텍스, 광양제철. 하지만 거기는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이제 광양제철 같은 경우에 고용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고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서부권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이 모여 있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 또 대한조선, 그렇게 거기는 대규모의 인력을 고용하는 그런 회사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렵고 세계 경기도 어렵고 하지만 조선산업은 1, 2년 전에 수주해 놓은 물량이 있어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물량을 지금 현재 제조하고 있는 단계라 약간의 조선산업은 온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조선산업을 좀 들여다보면은 우리 도내의 청년들이 가기에는 조금은 어렵다. 그런 상황이다. 아직 도내의 여러 기업들, 산단, 공단, 농공단지의 기업들이 있지만은 그 기업들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의 청년들은 그 기업들, 중소기업들에 가려하지 않고 기업들은 계속 인력이 필요로 하고 한 그런 미스매치가 지금 조금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또 직접 또 아이들, 대학생들 이렇게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또 직접 취업과도 또 연계를 많이 또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이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한 54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에 실제적으로 한 5천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었는데요.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전라남도의 고용률이 62.9%, 전년 대비 약 1.8%가 상승을 했고요.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 1위를 좀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취업자는 96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2만 5천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실업률은 3.0%로 오히려 1.5%가 하락되는 것으로. 특히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10.5%로 2.7%가 좀 하락이 된 걸로 통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주, 세종을 빼고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그런 수치인데요. 현재 경제 상황, 우리 전남의 경제 상황, 고용 상황은 주력산업의 부재, 그리고 또 조선산업의 침체, 내수시장의 위축 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로만 보면은 매우 양호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임기 초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좋은 또 양호한 수치가 임기 초가 아닌 계속해서 임기 말까지 이어질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김판진 교수님께서도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민선 7기 들어서 사실은 좀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뭐 그러면 민선 7기 전남 일자리 정책 방향이나 목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영록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도정의 최우선을 일자리에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 곧바로 일자리 정책실을 일자리 정책 본부로 승격을 시키고 모든 도정은 일자리로 만들겠다. 그걸 천명을 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집중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수치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과연 민선 7기 동안에 일자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가. 저희들은 목표를 좋은 일자리 12만 개를 만들어서 김영록 지사님의 공약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일단 목표는 12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먼저 되는 게 일자리 미스매치. 중소기업은 청년을 원하는데 갈 청년은 없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청년 실업률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가 시군이 어떤 정책을 그분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게 아니면 실업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견뎌낼 수 있는 방법 또 창업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까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여성이나 사회적 외국인들 또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런 부분을 또 고민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장년 분들입니다. 지금 베이비 부모 50, 51년, 49, 52년 그분들이 지금 다 퇴직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 그 부분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럼 일자리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줄 것인가 그 모든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이 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현옥 지사님도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해라. 그래서 지금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업을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GS 칼텍스 증설했죠. 포스코 ESM이 광양청에 지금 새로 공장을 준공해서 지금 가동 중이죠. 내년에 포스코 니켈, 리튬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투자 유치하는 부분 또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공동체 같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그 분야가 계세요. 그 부분을 마을 공동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또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공동체를 대폭 확대하자라는 식으로 우리 도의 일자리 방향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계신데 교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뭐 방향 잘 잡고 가시는 거로 보이시나요? 수치로만 보면 점수로 치자면 100점 만점에 후하게 쳐서 한 80점은 드리고 싶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매우 양호하니까 고용률도 그렇고 실업률도 그렇고 청년 실업률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상위를 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호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로 기업입니다. 공공 부분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 전라남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업이 다시도에 비해서 특히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더욱이 동부권에 비해서 서남권은 뭐 대기업이 거의 뭐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는데, 근데 지표를 보니까 좀 양호해요. 이러한 결과는 우리 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영록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 제1선의 공약이 바로 일자리 창출에 의한 지역경제 발전이었거든요.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의 결과가 지금과 같은 일단 좋은 수치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뭐 앞서서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도 좀 나왔고 또 이제 앞으로 좀 방향도 좀 설정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우리 청년들 자꾸 전남을 떠나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 유출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방안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우리 전남의 인구가 나주혁신도시가 완성된 2015년에 이제 공무원들이 막 이주하면서 잠깐 그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이제 그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13년에서 2018년 우리 전라남도의 인구가 약 한 2만 4천 명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청년 인구는 오히려 3만 2천 명이 인구 감소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조사에 의하면은 첫째,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외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가 무슨 교육, 세 번째가 삶의 질 이러한 이유에서였는데요. 우리 전남의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전남의 자리를 잡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IT 산업이라든지 뭐 잘 아시겠지만 3차 산업, 또 4차 산업, 또 뭐 서비스업 이런 것이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전남이 경쟁력이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친구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직장을 갖고 싶지 않아서 또 능력이 없어서 또 실력이 없어서 또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 정치인들이나 지자체는 노력에 의해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그 마음인데요. 사실 이제는 그 취업도 중요하지만 또 창업도 이제는 생각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남의 현실은 취업보다는 창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래서 자기들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창업을 해서 오히려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17년 12월 말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48%, 그리고 중학생의 47%, 또 대학생의 68%가 기회가 되면, 나에게 기회가 되면 창업을 하고 싶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정치인들 또 지자체에서는 모든 것을 취업에, 청년 일자리 창출, 특히 취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취업과 또 창업을 병행하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그런 그 장치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에서 바라보셨을 때 뭐 이와 관련된 문제점이나 뭐 보완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방금 교수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저는 교수님과 조금 다른 면이, 창업 지금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창업하시고자 하는 중장년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전라남도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봐 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젊은이들을 상대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창업하시다가는 너무나 힘드세요. 사실 노무, 세무, 물건 떼오는 거, 영업하는 거 너무너무 신경 쓸 게 많다고 직접 저희 도랑 시군이랑 같이 창업을 해보신 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혹시나 창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도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 이러이러한 아이템으로 창업하고 싶은데 혹시 내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만약 문의를 주신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분명 창업이 가장 손쉽게 취업하는 길이긴 합니다만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도내 청년분들은 창업보다는 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를 더 많이 희망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도내의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영록 지사님께서 엊그제 1월 28일 날 한전공대를 나주 혁신도시 인근에 유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전, 전력거래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여러 개의 공공기관이 지금 이주에 와 있습니다. 네. 그분들과 한전공대가 사실 내 취업과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기관들이 옴으로써 앞으로 엄청난 기업들이 따라오게 되고 연구소가 인근에 생기게 되고 또 그 연관 기업들이 오고 해서 아주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걸 미래를 미리 보시고 김영록 지사님께서 한전공대 우리 도에 꼭 필요하겠다. 우리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신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으로 한번 키워보자. 나주에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전공대를 유치하신 거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신다면은 앞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여러 청년들이 일할 기회가 아주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앞서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사실은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기업도 유치를 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까지 우리가 모든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도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부분들 총괄적으로 좀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시고 좀 가져가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어떤 흐름대로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자리 미스매치입니다. 중소기업은 일손이 필요하고 청년들은 가지 않으려 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그리고 중소기업에게 좋은 인력을 마땅한 인력을 공급해 주는데 일단 최우선을 다할 것이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찾기 쉽게 우리가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아주 청년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 2년짜리. 지금 아마도 몰라서 그 사업에 참여를 못하시는 청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청년들에게 인기 있어서 그조차 경쟁률이 2대1, 3대1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도회에 한번 물어보시면 다음 회에 그 사업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청년들이 취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데 덜 떠나게 하는 거, 우리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거, 머물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도내에서 계속적인 가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리고 또 그러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대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또 일단은 또 관련 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런
도에서도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뭐 우리 또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더 해주시죠. 예, 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남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은 농촌, 농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귀농 정책을 펼침으로써 바로 외지에, 특히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젊은이들, 청년들을 우리 지역의 농촌으로 오게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수산업도 매우 발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직접 뭐 전복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뭐 토시라든지 김 같은 양식을 해보고요. 또 가공도 하고 판매할 수 있게끔 수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게 함으로써 또 일자리를 창출시키게 만들고요. 또 전라남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외자기업 유치입니다. 그 외지기업 유치죠.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외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윤 착취의 목적인 기업은 자신들이 이익이 되면 오지 마라 그래도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외지기업, 사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대도시, 그러니까 대규모 시장이 없습니다. 또 경제적인 인프라, 사회적인 인프라가 높지 않거든요. 또 양질의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외지기업 유치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외자 유치 정책과 병행해서 수년 동안, 꽤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지키고 있는 향토 기업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들의 경쟁력을 키워서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서 민관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양질의 또 전라남도가 필요로 하는 또 전라남도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 뭐 도에서도 그리고 또 이렇게 학계에서도 분명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좀 더 양질의 좋은 일자리들이 좀 우리 전라남도에서 생겨나기를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들의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전남만의 차별화된 정책 등을 통해 떠나는 전남이 아닌 돌아오는 전남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